(11번째) 책은 아룬다티 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던 이 책은 인도 여성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첫 번째 소설인데요. 그녀는 이 작품으로 부커상을 단번에 수상할 정도로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인도 케랄라 지방의 IMNM이란 장소를 기반으로 거기에 살던 한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도가 배경인 만큼 1969년의 카스트 제도 하에서의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인도적 색채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스트 제도를 들어보기는 해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묘사가 아주 세밀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작품의 구성 역시도 아주 뛰어나고 언어 활용도 독특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참 좋은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법칙이 존재하는 사회와 그 사랑의 법칙을 어긴 자들이 맡게 되는 결과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 제3세계 문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아룬다티 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작품이에요. 12번째 작품은 보흐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이 작품은 아주 짧은 약 130페이지 정도의 작품이에요. 작품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폐지 압축기를 다루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내부에 특별할 사건이랄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남자의 어떤 사고의 흐름이나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소설이면서 이게 소설이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작품이고요. 또 한 인물의 내밀한 생각 같은 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작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다소 좀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들을 싫어하는 편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작품도 괜찮게 읽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번 아마 곱씹어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13번째 책인가요? 13번째 책은 황여정 작가의 알제리의 유령들입니다. 이 작품은 여기도 써있지만 제23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에요. 근데 작품의 내용이 상당히 독특하죠. 알제리의 유령들. 도대체 알제리의 유령들이 뭐길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알제리의 유령들은 작품 내에서 나오는 희곡의 제목인데요. 처음에는 뭔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다가 점차 이 희곡의 존재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작중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 희곡의 탄생이 어떠했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때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이 희곡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밝혀지는 장편 소설입니다. 거의 200페이지 정도 안 되니까 그렇게 긴 작품은 아닌데요.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번에 이제 문학동네 소설상 작품이었던 고래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번에도 알제리의 유령들 읽었을 때 상당히 재밌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게는 이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들은 믿을만한 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제리의 유령들 제목과 관련된 그 희곡과 관련된 약간 미스테리한 면모들이 좀 있고 반전이라면 반전일 것까지 좀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14번째와 15번째 작품은 최인훈 작가의 화두 1, 2입니다. 이 책은 두 권을 합치면 1100페이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장편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인훈 작가의 광장을 정말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는데 최인훈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고 조금 더 최인훈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화두라는 작품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소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거의 작품 내용이라고 하면은 작가의 개인적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가의 어떤 이력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작가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작품 내에서 최인훈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이름만 살짝씩 바꿔서 어떤 배경으로 집필이 되었는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또한 작가의 어떤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미국으로 갔던 여행들 그리고 소련으로 갔던 여행들 이런 것들을 주로 서술하면서 이 최인훈 작가의 인생의 화두가 무엇이었고 그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읽기 쉬운 작품은 아니죠. 분량도 워낙 많고요. 내용도 정치적인 내용들이나 문학적인 내용들, 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읽기 쉬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 의도 그대로 최인훈 작가를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는 이제 조금 최인훈 작가를 감히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인훈 작가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책장에 이런 책 한두 권 꽂혀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뿌듯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참 열심히 읽었고 그래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16번째 작품은 장그르니의 섬입니다. 이거 역시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산 짧은 에세이인데요. 이 까미의 스승이라고도 불리는 이 그르니의 작품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까미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일까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떤 모든 부분에서 까미가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부분에서 까미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좀 예상이 가는 책이더라고요. 몇 편의 에세이로 나누어져 있는 이 작품은 하나의 줄기로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이 장 그리니에라는 작가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생애 통찰들을 담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분량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가벼운 듯 하면서 실상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은 느낌이죠. 그러면서도 약간 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7번째 작품은 폴 오스터의 The New York Trilogy, 뉴욕 3부작입니다. 이 작품은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추리소설 3편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유리의 도시, 두 번째 유령들, 세 번째 잠겨있는 방. 근데 보통 추리소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만한 것이 뭔가 추리를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인물의 정체성이라든지 내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어느덧 추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누군가를 쫓고 있거나 추리를 하고 있는 그 인물의 심적 변화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추리소설이니까 상당히 가벼운 듯 하면서도 점차 읽어나갈수록 갖고 있는 주제가 전혀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각 단편들의 마무리 역시 일반적인 추리소설과 다르게 약간 벙 찌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진짜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에요. 이 폴 오스터의 다른 작품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18번째 작품은 윤재성의 화고옥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리뷰를 준비하고도 있고 어느 게 먼저 영상에 올라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윤재성 작가는 제가 실제로 아는 지인이에요. 간간히 연락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실제로 한번 만나뵌 적도 있긴 한데 그 윤재성 작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방화범을 쫓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 남자는 과거 방화범의 방화로 인해서 얼굴이 녹아내리고 그 여타 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 많은 부분들을 방화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돼요. 시간이 꽤 흐른 뒤 방화범이 돌아왔고 이 주인공은 이제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장르 소설답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읽다 보면은 한 권이 딱 끝나 있는 이런 책인데 윤재성 작가의 전작보다도 더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에요. 이런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단숨에 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19번째 책은 현재 읽고 있는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뒤에 보면은 동성애 이야기라고 해서 실질적인 스토리는 전혀 모른 채 봤는데 요즘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작품이에요. 어머니가 아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종교에 미쳐있다 싶을 정도의 기독교인의 그 딸인 지넷이 주인공인데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소녀의 변화, 어느 날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이 소녀, 그런 이야기가 이 소녀와 어머니의 대립, 그리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어떤 우화 같은 이야기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어서 요즘 신나게 읽고 있는 작품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흐를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월달의 마지막 20번째 책은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이 작품 역시 이제 한 120, 150 정도 읽은 현재 읽고 있는 작품이에요. 저도 이 로빈슨 크루소를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서야 처음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작 패러디격인 방데르디 태평양의 끝, 미셸 트루니의 작품까지도 읽어놓고서는 뭔가 이 로빈슨 크루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실제로 읽어보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읽은 부분 이제서야 무인도에 도착해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역시나 재미있네요. 워낙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진짜 고전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작품이 300년, 올해로 딱 300년 된 작품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고전들이, 유명한 고전들이 사실 읽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이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 생활이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에 책 월말 정산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권수와 그리고 쪽수를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략 20권에 6,006쪽이 나오더라고요. 그마저도 3월 31일에 읽었던 양을 뺀 결과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뭐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겠죠. 어쨌든 6,000쪽이라니, 그리고 20권이라니.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달에 더 늘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3월달에 훨씬 읽을 날도 많았고 제가 일정을 뭐 서울 가는 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막상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진짜 많긴 많네요. 그런데 아마 이제 4월달, 5월달 쭉 가면 아마 이 수준보다 아래거나 좀 유지하거나 싶지 않을까 해요. 아마 여기에서 또 획기적으로 25권, 30권이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게 한 달 독서라는 부분에서 물리적으로는 약 20권 정도가 딱 최고 읽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은 20권 6,000쪽의 책들 중에서 이번 달에도 약 한 3권 정도만 제게 인상 깊었던 그런 책들을 한번 꼽아볼까요? 먼저 제가 지금부터 꼽을 3권의 책은 여러분들에게 뭐 꼭 추천하는 엄청 재미있는 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 신기했다거나 의외로 재미있게 읽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또는 참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인상 깊었던 책을 꼽아보는 시간인 건데요. 첫 번째 책은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였어요. 이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챕터, 이 벤지 섹션, 지적장애가 있는 30대의 벤지에서 시각을 쓰인 이야기가 처음에 진짜 읽기 힘들었거든요.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벤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이것저것 보고 침을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한 벤지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힘들긴 했지만 추후의 내용 전개에 따라서 조금 이해가는 부분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의 구성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여러모로 상당히 기념비적인 작품이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추천할 만하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책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고 너무 읽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런지 그런 의문이 조금 들어서요. 제게는 이 밀림 포크너를 한번 읽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포크너 작품을 조금 더 읽어볼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3월에 좀 인상적이었던 두 번째 작품은 이 포르스터의 뉴욕 3부작이에요. 아마 추천하게 될 3권 중에 가장 재미라는 면에선 뛰어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김영하 작가의 인터뷰에서 알게 되어서 산 작가긴 한데, 일단 이 추리소설이 추리소설 같으면서 추리소설 같지 않은, 처음에는 뭔가 인물이나 사건을 추적하다가 끝끝내는 자기의 내면을 추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단편 3개로 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그 각 이야기들이 아주 애매하게 이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애매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뭔가 확실히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런 오히려 보일 듯 말 듯 미스테리한 지점, 그리고 훨씬 생각할 거리가 많았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 추리소설의 재미와 문학적인 뛰어남, 그리고 주제적인 깊이까지 만족스럽게 읽었던 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폴 오스터의 다음 책을 하나 지금 사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어떤 재미를 줄지 참 기대되는 작가였습니다.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어서 참 반가웠던 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인상 깊었던 책은 역시 최인훈의 화두입니다. 인상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오래 읽었거든요. 둘이 합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이기도 하고 내용도 절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니까 비로소 최인훈 작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최인훈 작가, 그리고 인간 최인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의 삶의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자기의 내면을 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골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게 되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네요. 물론 지극한 일반인으로서 제가 최인훈 작가에 비할 것은 절대 아니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3월에 한 3권, 소리와 분노, 뉴욕 3부작, 화두를 꼽아보긴 했는데 다른 책들도 다 재미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더 추천을 하자면은 작은 것들의 신도 정말 재미있었고, 위화의 제7일도 정말 재미있었고, 맨홀도 좋았고, 소송도 좋았고, 피터팬은 아기자기하니 재밌었고,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도 역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깔려있는 황여정의 알제리의 유령들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니까 다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니 추천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책들이 있으시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책들이 있으시다면 제 생방이나 댓글로 언제든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이 솔직한 감상이라든지 평가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리뷰로 남길 만한 작품들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또 책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월 책 월말정산 영상은 어떠셨나요? 찍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한 30분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에서 의견을 구했더니 파트 1과 파트 2 두 개 영상으로 나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서 파트 1과 파트 2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도 잘 보셨나요? 즐거우셨을까요? 저도 찍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횡설수설한 것은 아닌가 항상 걱정이 돼요. 이 책 월말정산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대본을 쓰고 찍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뒤돌면 좀 후회가 많이 되는, 좀 더 이런 말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조리 있게 말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미련이 많이 남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정말 다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 독서는 어떠셨나요? 이번 달에는 목표한 분량을 혹시 읽으셨을까요? 아니면 읽지 못하셨을까요? 저야 북튜브를 하고 요거를 전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 독자분들, 특히나 회사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러한 양이 쉽지 않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그대로 맞춰서 즐거운 독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중요한 것은 그 독서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그럼 이렇게 3월 책 월말정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유익하셨거나 선택에 도움이 되셨거나 어쨌든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좀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또 찾아올게요.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